12장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프로그램상에서 스레드를 어떻게 생성하고 소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 내용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스레드를 생성하고 어떻게 소멸을 하는지 한번 그 관련된 함수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스레드를 생성할 때는 여러분들이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것과 유사하게 이 create thread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프로세스 생성할 때 우리가 썼던 함수 이름이 create process였었죠. 유사하게 create thread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스레드를 생성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의 그 전달 인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일단 보도록 하죠. 보통 스레드나 뭐 기타 다른 그 커널 오브젝트를 생성을 할 때 이 보안 관리자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보안 관리자를 통해서 무엇을 결정을 지을 수가 있냐면 핸들의 상속 여부를 결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상속이라는 것은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 간의 상속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언급을 안 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스레드 생성을 하면 스레드의 핸들이 생성이 되죠. 그 핸들을 상속을 할 경우에 이 전달 인자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이전 그 프로세스 생성할 때와 유사하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동일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가 의미를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전달 인자 같은 경우에는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스레드는 생성과 동시에 독립적인 스택을 할당받는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바로 그 사이즈를 결정짓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전달 인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서 스택의 사이즈가 결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것보다도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 세 번째 전달 인자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LP thread start routine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어떻게 선언이 되어 있냐면은 함수 포인터예요. 자, 함수 포인터. 함수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를 의미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어떻게 실제로 선언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옮겨다 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름을 보니까 여기는 LP thread start routine이고 여기는 보면은 P thread start routine이죠. 지금 제가 일부만 가져다 놔서 그런데 이 P thread start routine이라는 이 이름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의 이름은 타입데프 선언을 통해서 얘와 동일시 취급됩니다. 간단하게 써드리면은 교재는 물론 있습니다. 타입데프 한 다음에 pthread 등등이 lpthread로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와 얘는 일치합니다. 그럼 이 타입을 잠깐 보면은 지금 보면은 전달인자로서 lp void라는 것은 void 포인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void 포인터형의 데이터를 인자로 전달을 받고 그 다음에 return 타입으로 더블 워드를 리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더블 워드를 리턴을 하고 그 다음에 void 포인터형 데이터를 인자로 전달받는 함수의 포인터가 되는 거죠. 즉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형태의 함수를 미리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실제 코드상에서는 그 함수의 이름을 이 세 번째 전달 인자로 전달을 하면 되는 거죠. 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전달되는 함수를 가리켜 우리가 스레드 메인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잠깐 제가 써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레드 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스레드 메인 함수, 이러한 조건을 갖는 스레드 메인 함수들은 이 create thread의 세 번째 전달 인자로 전달이 되고요. 전달됨과 동시에 이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이제 스레드의 독립적인 루틴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이 함수가 실제로 호출은 되지만 보이드형 포인터의 전달 인자를 어떻게 전달을 하면 되느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이 보이드형 포인터로 인자를 전달을 받겠다라는 것은 원하는 타입으로 그냥 우리 보고 알아서 타입형 변환해서 가져다 쓰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타입 변환해서 입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달을 하는데 실제 이 스레드 함수를 우리가 직접 호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체제, 즉 윈도우즈에 의해서 호출이 되기 때문에 윈도우즈에게 이거 전달인자로 보내달라라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 돼요. 자, 그때 사용하는 것이 이 네 번째 전달인자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전달인자를 통해서 전달된 데이터가 스레드 메인 함수가 호출되면서 매개 변수로 전달이 된다. 자,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 두 가지예요. 물론 이 세 가지 스택 크기도 중요하니까 보통은 이제 디폴트 사이즈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중요시 안 하는데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스택의 크기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일단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이제 그 책에서 보면은
스레드를 생성과 동시에 서스펜드 상태, 그 블럭디드 상태로 두는 경우에 이 전달인자를 사용을 하긴 하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예제를 통해서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거 이외에 또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파트 4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메모리 매니지먼트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할 때 제가 다시 언급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세스도 생성 과정에서 핸들을 우리가 그 아이디를 얻을 수가 있었죠. 자, 마찬가지로 이 전달 인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스레드의 아이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이쯤 되면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뭐 스레드를 얘기를 했으니까 스레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리턴 타입은 뭐냐면 핸들이에요. 핸들이 리턴이 됩니다. 자, 그럼 혼란스럽죠. 과연 핸들은 무엇이며 아이디는 뭐냐?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핸들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핸들 테이블 개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자, 프로세스 내에서 A라는 프로세스 내에서 B라는 스레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핸들이라는 것은 A라는 프로세스 내에서 의미를 가지는 거죠. 내가 B라는 스레드의 커널 오브젝트에 접근하기 위해서 A라는 스레드 내에서만 유효한 것이 바로 핸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핸들이라는 것은 프로세스가 뭔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자, 반면에 이 아이디라는 것은 조금 더 범위가 넓습니다. 모든 스레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1, 그다음에 프로세스 2, 프로세스 3 이렇게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생성해서 그 안에서 스레드 1, 스레드 2, 스레드 4, 스레드 5 뭐 이렇게 해서 무수히 많은 스레드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스레드의 아이디는 고유합니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아이디라는 것은 운영체제라는 좀 더 그 넓은 관점에서 유니크한 아이디로서 그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가 사용이 되어야만 하는 경우도 있고 핸들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윈도우즈 시스템 프로그래밍에서는 핸들을 가지고 뭔가를 하지 아이디를 가지고 뭔가를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아이디를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하는 그런 것을 명령 프롬프트에서도 아마 여러분들 한번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프로세스 리스트를 출력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이제 이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구분이 되실 텐데, 구분이 좀 안 되신다. 그러면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책에서 언급할 때 아이디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핸들에 대한 개념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사용되는 용도를 파악을 하시면은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스레드를 생성하는 함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제가 그럼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생성 가능한 스레드의 개수는 몇 개일까? 이거 보통 많은 개발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저도 물론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OS에서 생성 가능한 스레드의 개수를 지정한다. 물론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OS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얘기예요. 직접적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허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윈도우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윈도우즈는 허용하고자 원하는, 여러분들이 생성하고자 원하는 스레드의 개수를 허용할 수 있을 때까지 허용을 합니다. 자, 그럼 허용의 기준이 뭐냐? 과연 어느 정도 돼야지만 허용을 하느냐? 자, 스레드를 생성할 때 우리가 메모리 구조상에서 보면은 독립적으로 새로 할당해 주는 것이 스택이죠. 예, 스택은 공유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1메가가 됐던 뭐 10메가가 됐던 어쨌든 스택은 별도로 할당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프로세스 32비트 기준으로 4GB죠. 자, 4기가 안에서 우리가 할당할 수 있는 허용 한계치가 있을 거라고요. 물론 2기가는 그 운영체제 떼줘야 될 거고, 나머지 2기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나눠 먹기, 흔히 말하는 식으로 나눠 먹기 하는 건데, 그 허용 그 프로세스의 최대 스택을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할당할 수 있는 스택의 크기가 있습니다. 메모리가 물론 허용하는 대로 이제 허용을 해주겠죠. 그래서 프로세스 스택과는 별도로, 아무튼 프로세스 스택과는 완전히 별도죠. 스택은 별도입니다. 자, 이 기간 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저것 많이 쓸 텐데, 그 생성하는 그 스레드별로 스택을 할당을 하다가 더 이상 스택을 할당해 줄 수 없을 만큼만 스레드를 생성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스레드 생성하는 그 코드를 같이 한번 눈으로 보기 위해서 count 스레드다 cpp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보기에 앞서서 잠깐 제가 이 그림을 설명을 드리면,
자, 프로세스가 지금 실행이 되면은 메인 함수를 호출을 하는 메인 스레드가 형성이 되어서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의 흐름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메인 스레드가 create 스레드라는 함수로 줄하면서 스레드를 하나 생성을 했어요. 물론 스레드 함수를 인자로 전달을 했겠죠. 자, 그러면 스레드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별도의 실행을 갖게 됩니다. 별도의 흐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메인 스레드가 또다시 별도의 스레드를 또 하나 생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또 별도의 실행 흐름을 하나 더 갖게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책에서 보면은 메인 스레드에서 별도의 스레드를 생성하지만 이 스레드들도 별도의 스레드를 생성할 수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더불어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그 count thread.cpp 우리가 지금 보려는 게 이 부분이 맞죠? 죄송합니다. 제가 count thread.cpp가 맞죠? 자, 보면은 일단 윈메인이 뭐냐? 여러분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직접 가서 보시면은 어떻게 선언이 되어 있다.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건 제가 별도로 설명 안 드려도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요. 자, 지금 보면은 LP 보이드는 보이드형 포인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어떻게 선언되어 있는지 한번 직접 가서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리턴 타입이 더블 워드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얘는 스레드 함수의 타입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거죠. 즉 스레드 함수로 선언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스레드 함수 내에서 하는 일이 뭔가 해서 봤더니 그냥 무조건 이 슬립 함수는 스레드를 갖다가 블록 상태로 두는 함수죠. 지금 5000ms를 쉬어가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무엇 하고 있냐면은 스레드 num이라는 숫자, 즉 인자로 전달받은 숫자를 출력해주는 아주 간단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스레드를 생성해서 이 일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보면은 지금 while 루프 안에서 뭘 하고 있냐면은 스레드를 생성을 하고 있죠. create 스레드 함수 줄여가지고 스레드를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달 인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스레드 생성을 확인을 해서 만약에 널이면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스레드 create 스레드 함수 호출했는데 더 이상 스레드를 생성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널이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널이 반환이 되면은 총 몇 개의 스레드가 생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문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스레드를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예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시스템에서 스레드가 몇 개까지 생성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는 별도로 언급을 안 하지만 교재에서 보시면은 이 디폴트 스택 사이즈를 변경해 가면서 그 스레드가 생성되는 개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0이라는 것은 스택 사이즈를 0으로 두겠다라는 뜻이 아니고 디폴트 스택 사이즈를 통해 가지고 스레드를 생성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스레드의 생성과 반대로 스레드를 소멸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스레드 종류 시에 리턴을 이용하면 좋은 경우, 지금 케이스별로 지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스레드 종류 시 리턴을 이용하면 좋은 경우가 있느냐, 좋은 경우를 예로 지금 들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이걸 좀 바꾸겠습니다. 일단 거의 대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모든 경우입니다. 이거는 제가 좀 강의할 때는 제가 좀 직관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다 드리는데 모든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는 조금 제가 임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한 가지 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그 스레드의 소멸 케이스 두 번째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exit 스레드 함수 호출이 유용한 경우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책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스레드 펑션이라는 함수가 이게 스레드 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A 함수로 호출하고 A 함수가 B 함수로 호출하고 B 함수가 C 함수로 호출했을 때에 자, 이 상태에서 종료를 해야만 하는 경우, 뭐 그러한 경우에는 exit 스레드라는 함수 호출을 통해 가지고 종료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제가 좀 앞서 얘기를 했는데 잠깐 앞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할게요. 이 두 가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스레드가 언제 종료가 되냐면은 스레드 메인 함수 있죠. 이 메인 함수가 리턴을 하면 종료를 합니다.
좀 간단해요. 여러분들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 메인 함수가 리턴을 하면 그 프로세스가 종료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스레드도 스레드의 메인 함수, 즉 우리가 create 스레드 함수 호출할 때 인재로 전달하는 함수 포인터 있죠. 그 함수 포인터가 가리키는 함수가 리턴을 하면은 스레드는 종료가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보면은 우리가 만약 리턴하는 방법으로 스레드를 종료시킬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프로그램을 디자인할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C 함수가 호출이 된 상태에서 B를, 그 다음에 B에서 A를, 그 다음에 A에서 스레드 메인까지 반환을 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종료가 가능해지는 거죠. 하지만 exit 스레드 함수로 호출하면은 여러분들이 A나 B나 C나 혹은 뭐 그 이외 다른 어떠한 위치에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 스레드를 종료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지닙니다. 자, 이거는 그 사실 강의다 보니까 그 개발자들의 주관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저도 좀 제가 주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에 C 함수가 호출되는 과정에서 종료를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그러한 경우가 없다라고 저도 100%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일반적으로 잘 디자인된 그러한 스레드들, 어떤 프로그램이든 뭐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메인 함수에서 스레드의 메인에서 리턴을 통해 가지고 종료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스레드를 디자인할 때 두 가지를 고려하는데 그것이 스레드로서의 존재, 이걸 스레드로 별도로 둬야 되느냐, 이 부분을 일단 처음에 고민하게 되고요.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스레드의 일의 영역을 결정을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레드는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계속 도는 스레드들도 물론 있어요. 죽지 않고 계속 실행되어야 되는 그런 스레드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에는 뭐 일반적으로 그냥 두면 되는 건데 보편적으로 스레드를 갖다가 생성과 소멸을 우리가 결정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그 사례가 있냐면은 일의 크기가 크건 작건 간에 그 일이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명확하다라는 건 예를 들어서 C 함수가 B 함수를 반환을 하기 전에 제가 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A 함수가 할 일과 B 함수가 할 일과 C 함수가 할 일이 명확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걸 좀 설명을 제가 다시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냥 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C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이라서 그 좀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다음에 B 함수가 해야 될 일이 여기까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보통 예를 들어서 그 C에서 종료해야만 하는 시점이라는 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기에 앞서서 A가 메인 스레드라고 얘기를 해보죠. 자, 얘가 B 함수를 호출했고 B 함수가 중간에 예를 들어서 C 함수를 호출합니다. 자, 그럼 이거는 소프트웨어 디자인적인 측면인데 C 함수가 어떠한 이유를 통해 가지고 이제 스레드를 종료시켜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짓게끔 디자인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보편적으로 스레드의 종료를 결정짓는 대상은 누가 돼야 되냐면은 A라는 함수 내에서, 즉 메인 스레드 내에서 종료를 결정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잠깐 볼게요. C 함수나 B 함수 같은 경우에는 스레드 입장에서는 전역 함수입니다. 전역으로 선언되어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호출할 수 있는 일반적인 특성을 지녀야 돼요. 즉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스레드 관점에서 A라는 메인 스레드가 실질적인 스레드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필요에 의해서 B 함수를 호출할 수 있을 때 나는 B라는 함수의 기능만을 참조하는 것이 나의 그 라이프 사이클까지 완전히 일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이 소프트웨어 디자인의 안정적인 철학입니다. 제가 사실은 그 전공이 그 소프트웨어 공학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디자인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저는 좀 트집을 잡는 편인데 이런 걸로 사실 저는 싸운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함수가 왜 중요하냐? 물론 윈도우즈 상에서 윈도우즈 함수 가지고 싸웠던 건 아니고요. 싸웠다고 해서 정말 주먹 쥐고 싸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그 논쟁을 했겠죠. 근데 리눅스나 윈도우즈 상에서 이제 함수를 디자인할 때 그분들 실력 있는 프로그래머였는데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 디자인적인 측면을 가지고 이제 저랑 논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물론 그분이 맞을 수도 있고 맞기도 합니다. 전혀 틀린 얘기도 아닌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안정적인 프로그램은 메인 스레드가 생성과 소멸을 완전히 그러니까 자기의 라이프 사이클은
스레드의 메인 함수에서 결정을 지을 때 가장 소프트웨어가 안정적으로 돌아가지, 그것을 우리가 기능을 참조하기 위해서, 기능을 얻기 위해서 호출하는 함수에게 스레드의 생성과 소멸을 결정짓게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메인 스레드는 별도의 스레드를 내가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B라는 함수로 호출했는데 이 B라는 함수가 또 별도의 스레드를 만든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가 디자인의 범위를 넘어서는, 우리가 그게 정말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그러한 프로그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무시가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가슴이 아파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오버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exit 스레드 함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뭐 특정 위치에서 스레드의 실행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경우, 하지만 쓰지 말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terminate 스레드라는 것은 다른 영역에서, 즉 스레드가 자기가 자신을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레드가 생성될 때 핸들이 반환되죠. 그 프로세스가 스레드를 종료시킬 때 사용되는 함수입니다. 얘는 피치 못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생성된 스레드가 자기 일을 완전히 마무리 짓고 자기 스스로 소멸되도록 리턴하는 방식을 쓰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교재에서는 이제 좀 교과서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케이스별로 나눴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케이스 2와 케이스 3는 소프트웨어를 디자인할 때 생각하지 않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스레드 소멸 케이스 1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그 코드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스레드 adder 1.cpp가 있습니다. 메인 스레드에서 일을 나눠줘요. 자, 지금 이걸 가리켜 이제 뭐 스레드 하나의 모델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1부터 3까지 너는 더해라. 스레드 A에게, 그 다음에 스레드 B에게 4에서부터 7, 그 다음에 스레드 C에게 8부터 10까지 더해서 그 결과를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면 얘는 그걸 최종적으로 더하면 1부터 10까지의 덧셈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반환을 할 때 어떻게 반환을 하냐면은, 스레드는 어차피 자기가 계산을 다 끝내면 리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리턴 그 결과. 자, 그럼 결과 리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 프로세스의 종료 코드 기억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스레드도 종료 코드를 갖다가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잠깐 복습을 해보면 프로세스가 리턴하는 그 값은 커널 오브젝트의 종료 코드로 저장이 되죠. 커널 오브젝트에 저장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스레드 종료 코드도 스레드의 커널 오브젝트에 저장이 됩니다. 그것을 얻을 때 get process, get exit code process였나요? 저도 좀 헷갈리는데, 그 함수를 호출했던 것처럼 스레드에서도 그 get exit code thread라는 함수로 주라면은 여러분들이 스레드의 종료 코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제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데이터 통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예제를 보도록 하죠. 자, adder입니다. 지금 보면은 스레드 함수죠. 조건을 충족을 시킵니다. return 타입이 더블 워드고 인자값으로 void 포인터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뭐냐면, 그 전달된 인자를 갖다가 파싱을 해가지고 두 개의 정수형 데이터를 얻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두 개의 숫자가 이루는 값의 예를 들어 2와 4가 전달이 되면 2부터 4까지 더해서 그 결과를 리턴하고 있습니다. 값을 리턴을 하면서, 값을 반환하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 스레드를 종료시키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제는 아주 간단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스레드는 이렇게 단순하고 명료해야 됩니다. 즉 자기가 일을 할당을 받은 일을 끝내면 바로 종료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메인 함수에서 1, 3, 4, 7, 8, 10을 각각 인자로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 전달 인자 과정 여러분들이 코드를 통해서 보시고요. 자, 그래서 총 3개 스레드를 생성을 한 다음에 wait for multiple 오브젝트 함수 호출하면서 스레드의 핸들을 가지고 wait for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메인 스레드가 종료가 돼버리면은 그냥 프로세스가 종료가 돼버려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메인 스레드가 종료가 되면 그것은 프로세스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흐름이 계속적으로 더 빨리 진행이 되면 안 되겠죠. 예, 그것 때문에 스레드가 종료할 때까지 메인 스레드가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나간다라는 것은, 이 부분을 건너뛰었다라는 것은 스레드들이 각각 종료하고 그 연산 결과를 그 종료 코드로 등록을 시켰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그 상태에서 get exit code thread 함수로 출하면서 그 결과 값을 최종적으로 얻어서 더해서 출력해주는 그런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예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간단한 코드 우리가 보통 무시를 많이 하는데, 실제 스레드 함수들 이렇게 간단한 것들 상당히 많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그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좀 잔소리가 되는데, 그 자바 개발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바 코드를 잘 짜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함수를 되게 간단하게 만들거든요. C++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C나 프로그래밍을 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함수를 상당히 간단 명료하게 만듭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함수의 그 호출 그 과정이 상당히 이제 복잡해지지 않느냐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실 수가 있는데, 일단 불필요하게 크지 않도록 함수를 디자인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스레드를 디자인할 때도 내가 스레드에 줄 어떤 일이라는 것이 범위가 정확히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 아주 그 다양한 일을 하는 만능의 스레드를 만드는 것은 그리 좋은 모델이 아니라는 거 더불어 말씀을 드리고요.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제가 말씀을 드린 어떤 그 디자인적인 것, 스레드는 이렇게 함수가 디자인되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실제 스레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션 1을 마무리 졌고요. 다음 시간에 세션 2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